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 세상의 소란과는 거리가 멀었고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었고 맑은 시냇물은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흘러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서도 유독 성실하기로 소문난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달수라고 불렸으며 성품이 비단결처럼 고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달수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계신 노모를 모시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는 약초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록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컹거리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달수의 정성 덕분에 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길어와 어머니의 새순물을 준비했습니다. 달수의 등허리에는 항상 낡은 지게가 얹혀 있었고 그 지게는 그의 고단한 삶과 지극한 효심을 짊어진 채 매일같이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귀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달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할 귀한 영약인 산삼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이를 위해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험준한 절벽이나 깊은 계곡도 마다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하늘이 감동하여 언젠가는 큰 복을 내릴 것이라 입을 모아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달수는 그저 오늘 하루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묵묵히 산길을 올랐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럽기 그지없어 갑자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안개 때문에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왠지 모를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고 그것은 그가 지금껏 맡아본 어떤 꽃향기보다도 우아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귀한 약초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안개를 헤치며 나아갔고 길도 없는 수풀을 지나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바위 동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안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만 달수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는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동굴 안으로 한 발짝씩 발을 들여놓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동굴 안쪽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듯한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이 산골 마을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고운 비단이었으나 여기저기 찢기고 흙이 묻어 있어 험한 일을 당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이런 모습으로 누워 계신단 말이오. 달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여인은 힘겹게 눈을 떴는데 그 눈망울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맑고 깊어 달수는 순간 숨이 굳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가치프게 속삭였고 달수는 급히 허리춤에 찼던 수통을 꺼내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여인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던 달수는 그녀를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게 위에 여인을 앉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달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깊은 산 속에 홀로 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여인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달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돌아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 여인을 눕히고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자 효심 깊은 아들의 행동에 어머니는 대견해하며 어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수는 부엌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피고 정성껏 미음을 끓여 여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여인은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아누웠으나 달수와 그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지극정성 보살핀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제대로 앉아 달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을 때 달수는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정중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설아라고 밝히며 먼 곳에서 왔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매우 기품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절이 배어 있어 예사로운 집안의 여인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편히 쉬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캔마루 옆 작은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잠자리는 불편하고 몸은 고달팠으나 달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설레었고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싱싱한 산나물을 캐오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설아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의 달수의 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달수가 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며 그의 고생을 위로했고 달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따뜻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달수는 가난한 약초꾼인 자신이 감히 이런 고귀한 여인을 마음에 품어도 되는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가 달수를 조용히 불러 마당과 감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습니다. 달수님, 저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어머니께도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달수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설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고백하며 만약 달수만 괜찮다면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같은 가난한 약초꾼에게 당신 같은 분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혼인하시면 고생만 하실 텐데 어찌 그러려 하십니까? 달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재물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며 달수의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다고 답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며 당장 길이를 잡아 혼례를 치르자고 재촉하셨고 달수는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례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달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아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산에서 가장 예쁜 꽃들을 꺾어와 마당을 장식하고 마을에서 제일 솜씨 좋은 아주머니를 찾아가
헌옷을 수선하여 새 옷처럼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화려한 폐물이나 잔치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저 달수와 함께 평생 서로 아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산에서 선녀 같은 색시를 구해왔다는 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가난한 약초꾼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운에 시샘과 축복이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고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작은 초가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가마나 풍악은 없었지만 달수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고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설화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과 땅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야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기뻐하셨고 마을 사람들도 달수의 성실함이 드디어 보답을 받았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어스름한 저녁 안개가 마을을 덮을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달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신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달빛은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달수는 평생 산만 타던 거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신부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고 그 아래 드러난 설화의 수줍은 미소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신부의 어깨로 손을 뻗었는데 그녀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훨씬 고귀하게 느껴져 다시금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부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가져갔고 천천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름이 한 가닥씩 풀려나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지는 듯했고 달수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처지에 이런 과분한 아내를 얻었다는 생각에 감사를 느끼며 신부의 겉옷을 살며시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수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며 그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옷자락이 벌어지며 드러난 그녀의 하얀 속살 위에는 평범한 여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영롱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색 실로 수놓은 듯한 거대한 용의 형상 같기도 했고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는 신비로운 꽃 같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환영이 아니었으며 그 문양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달수는 뒤로 엉덩방아를 또쓰며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당신은 진정 사람이 맞소? 설아는 놀란 달수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그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빛을 내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수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산골에서 약초나 캐며 살던 소박한 청년에게 이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산속의 요괴에게 홀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인지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떨고 있는 달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저의 운명이자 비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져 달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달수는 그 눈물의 따뜻함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맑은 눈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자신의 속치마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갈무리 된 비단 보따리를 꺼내 달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는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보석들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수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보석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종이 뭉치에 적힌 글귀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밀서와 가문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인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달수는 비로소 자신이 구한 여인이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달수는 이 기막힌 인생 역전의 서막 앞에서 침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신부의 옷구름을 풀며 기대했던 소박한 행복 대신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과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눈부신 보물들과 슬픈 눈의 아내를 번갈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했기에 떨리는 손을 다시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은 깊어만 가고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달수는 비록 자신이 무지하고 힘없는 약초꾼일 뿐이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가 누구든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믿고 찾아와 준 이 여인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충격적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하며 길고 긴 첫날 밤의 첫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사연을 가졌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을 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의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소. 이 비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나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설화는 달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하여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묶여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달수의 작은 방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달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아낙네들의 수다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평범한 약초꾼 달수가 산에서 선녀 같은 색시를 데려와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은 안개처럼 빠르게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신부의 정체에 대해 열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달수가 산삼을 캐다가 산신의 딸을 만난 것이라며 부러워했고 또 다른 이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수상하다며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웠던 아침 공기는 어느덧 호기심과 시샘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달수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가장 먼저 가로채어 악의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달수의 먼 친척인 박씨였는데 그는 평소에도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고약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박씨는 달수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밭객길을 탐내며 달수를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려 그 땅을 가로챌 궁리만 하던 차에 이번 혼례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수의 신부가 분명 도망친 노비거나 큰 죄를 짓고
숨어든 죄인일 것이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겉으로는 달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달순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을 세우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오후 은근슬쩍 달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달수를 불러내어 짐짓 친근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달수, 자네가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내 기뻐서 달려왔네만 어찌 신부의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박 씨의 눈은 이미 방 안에 동태를 살피느라 번뜩이고 있었고 달수는 갑작스러운 박 씨의 방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수는 신부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박 씨는 막무무가내로 방으로 들어가려 하며 신부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친척인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달수는 박 씨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평소의 가르침 때문에 꾹 참고 조목조목 이유를 대며 박 씨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자네가 무언가 숨기는 것이 없다면 왜 이리 감추려 드는가. 혹시 저 여인이 우리 가문에 화를 불러올 요물이라도 된단 말이냐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달수의 입장은 점점 곤란해졌는데 사람들은 박 씨의 선동에 넘어가 신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갔습니다. 달수의 어머니가 나와 박 씨를 나무랐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부를 직접 대면하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오래 살아 지혜롭기로 유명한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달수의 집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노인은 평소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어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나타나자 시끄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박 씨도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달수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사람들을 향해 혀를 차며 남의 집 경사에 축복은 못해줄 망정.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꾸짖으셨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간 뒤 김노인은 달수를 조용히 불러 마당 구석의 낡은 평상에 앉히고는 낮은 목소리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달수야.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 자네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아내를 지켜야 하네. 김노인의 이 한마디는 달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는데 그는 노인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노인의 눈빛은 오직 그를 걱정하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덧붙여 말하기를 세상의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곧 지나가겠지만 집안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욕심은 끈질기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거듭 당부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김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옆에 누운 설화의 가래픈 숨소리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설화는 낮에 있었던 소란을 다 듣고 있었는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달수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하든 나는 당신을 믿고 지킬 것이니 걱정 마시오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박 씨가 앞으로 어떤 해괴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신비로운 문양을 가진 아내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달수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마을 장터에서 달수가 캐온 약초들이 산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며
물건을 사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달수는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묵묵히 산으로 향했고 더 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평소보다 2배로 일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설아는 달수의 고생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고 자신이 가져온 보석들을 팔아 생계에 보태자고 제안했지만 달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달수는 그 보물들이 설아의 가문을 되살릴 소중한 미천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굶주려도 그 손에는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박 씨의 끈질긴 방해에도 달수가 흔들리지 않자 박 씨는 이제 화살을 설아에게 직접 돌려 그녀가 집 밖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시켜 손가락질을 하게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설아의 뒤를 쫓아다니며 요괴라고 놀려댔고 설아는 점점 더 집 안으로만 숨어들게 되었으며 그녀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겪는 수모에 가슴 아파하며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박 씨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인해 점점 더 흉흉해졌고 달수의 집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수는 뒷간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담장 너머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 씨였는데 그는 달수가 잠든 틈을 타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하여 설아가 숨겨둔 보따리를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박 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더 큰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우선은 모른 척하며 박 씨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방 문고리를 건드리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용의 포효처럼 장엄하고도 서늘한 울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갔지만 다음 날 마을 사람들에게 달수의 집에서 요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며 다시금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달수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단순히 소문의 차원을 넘어 아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슴에 새겨진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기이한 소리가 났는지 설아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달수의 물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사실 전직 대제학의 딸로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때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양은 가문의 수호신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증표였으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밀서가 그녀의 몸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가 들은 소리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문양이 스스로 반응하여 내는 경고음이었고 이는 설아조차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달수는 아내의 기막힌 사연을 들으며 그녀를 향한 연민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달수는 이제 박 씨의 탐욕으로부터 아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 씨가 단순히 보물을 탐내는 것을 넘어 관가의 설아를 밀고 하여 포상금을 타내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노인을 다시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으며 노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노인은 달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며 과연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자네의 정직함이 큰일을 해낼 걸세라고 격려하며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이미 고을 사또에게 달수의 집에 정체불명의 여인이 숨어 있으며 수상한 보물을 감추고 있다고
밀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또는 평소 박 씨의 평판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나 보물이라는 말에 혹하여 다음날 군사들을 이끌고 달수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노인의 귀를 통해 달수에게 전달되었고 달수네 가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달수는 당황하지 않고 김노인이 알려준 대로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자신 때문에 달수와 어머니가 화를 입을까봐 도망치려 했으나 달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에는 곧 관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박 씨는 기세등등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달수네가 곧 망할 것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달수는 평소보다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어 물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김노인이 일러준 비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도와 팩감을 짚혔고 설아는 방 안에서 정갈하게 몸을 씻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달수네 집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윽고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말발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달수의 집 앞으로 들이닥쳤고 박 씨는 앞장서서 사또에게 아첨하며 달수의 집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사또나리, 저 안의 여자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괴 같은 여인입니다. 어서 잡아다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 씨의 외침에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문을 열라고 명했고 달수는 차분한 태도로 대문을 열어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달수는 정중하게 사또에게 절을 올리며 자신의 아내는 정당한 혼례를 치른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씨는 옆에서 계속해서 헛소문을 보태며 수색을 재촉했습니다. 사또는 군사들에게 방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포졸들은 거친 발길질로 달수의 작은 방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방 한가운데 앉아 의연하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고귀한 자태에 포졸들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박 씨가 그녀의 보따리를 찾아내라고 소리치자 다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무리 뒤져도 박 씨가 말했던 보물이나 밀서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방 안에는 그저 낡은 옷가지와 달수가 캐온 약초들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여 자신이 분명히 보았다며 직접 방으로 뛰어들어가 벽 바닥까지 뜯어낼 기세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광분하여 설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려던 순간 설아의 몸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마당까지 뻗어나갔으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사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빛 속에서 어렴풋이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지닌 신비한 힘이 박 씨의 탐욕에 반응하여 나타난 현상이었으며 달수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하고 사또에게 간청했습니다. 달수는 땅에 엎드려 사또에게 아뢰기를 사또나리.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하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욕심에 눈이 먼 박 씨의 거짓말에 속아 무고한 백성을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넋이 나간 상태였고 박 씨의 밀고가 오히려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사또는 박 씨를 가리키며 네 이놈 감히 나를 속여 선량한 백성을 능멸하려 들다니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라고 호통을 쳤고 박 씨는 사색이 되어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악행과 거짓말을 비난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되자 사또는 달수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군사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났고 마을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박 씨는 쫓겨났으나 설아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설아를 방으로 데려가 안심시키고 김노인을 다시 불러 다음 대책을 논의했는데 노인은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달수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노인은 달수에게 말하기를 이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 차라리 자네가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진실을 고하게라고 조언했습니다. 설아는 달수가 위험에 처할까봐 반대했지만 달수는 아내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한양행을 결심했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의지에 눈물을 닦으며 장한 결단이라 응원해 주셨고 설아는 자신이 간직해온 마지막 인장과 밀서를 달수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달수는 지게 대신 아내의 운명이 담긴 비단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수를 의심하는 대신 그가 대단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며 격려해 주었고 길을 떠나는 달수에게 주먹밥과 집신을 챙겨주며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설아와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는 힘찬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가난한 약초꾼의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늠름한 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올 때쯤이면 마을에 큰 경사가 생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달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설아는 마을 입구에 서서 그의 안녕을 빌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떠난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달수가 가져올 소식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집안일을 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예전처럼 멀리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박 씨의 집은 주인을 잃고 폐허처럼 변해갔는데 이는 욕심의 끝이 어떠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수의 집마당에 걸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달수의 무사함을 알리는 기분 좋은 전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설아는 달이 밝게 비치는 마당에 나와 달수와 함께 걸었던 길을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기고 도망 다니는 처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당당한 아내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은 깊어만 가고 하늘의 별들은 달수의 앞길을 비추듯 유독 반짝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달수가 한양에서 겪게 될 거대한 사건들과 그가 어떻게 아내의 비밀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다음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달수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결연하였고 험한 산길을 넘고 강물을 건너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내 설아의 슬픈 눈망울과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른모를 들꽃을 보아도 설아의 미소가 떠올라 발걸음을 멈추었고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을 보며 아내의 무사함을 간절히 빌며 집신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잠을 청할 때도 설아가 준비단 보따리를 가슴에 꼭 품고 잤으며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우기 일렀습니다. 길을 가던 중 달수는 어느 한적한 고갯마루에서 다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는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품이 어진 그는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노승을 등에 업어 인근의 작은 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승은 달수의 정성에 감동하여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살피더니 자네의 관상에 서기가 가득하나 그만큼 거대한 먹구름이 뒤를 쫓고 있으니 한양에 가거든 절대로 사람을 쉽게
믿지 말게라고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노승의 말에 달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을 알기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고 다시금 북쪽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침내 한양도성에 도착한 달수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성벽과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을 보며 산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에 압도되어 잠시 넋을 잃고 시장통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골뜨기 약초꾼인 그에게 한양은 너무나 크고 낯선 곳이었지만 그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설아가 말해주었던 가문의 옛 집터와 충직했던 하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돌아다니는 그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눈빛만큼은 어느 선비보다도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지나가는 이들이 한 번씩은 꼭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달수는 도성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설아의 아버지를 모셨던 늙은 종인 갑득을 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멸문지와 이후 이름을 숨긴 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설아의 소식을 전하며 그녀가 맡긴 비밀 인장을 보여주자 늙은 갑득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달수의 손을 잡고 주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났다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갑득은 낮은 목소리로 당시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배후에 현재 세도가인 조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며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한 인물인지 경고하며 몸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조대감은 당시 설아의 아버지가 가졌던 왕실의 밀서를 가로채기 위해 영모라는 누명을 씌웠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인재를 죽이고 지금은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갑득의 설명을 듣던 달수는 평범한 백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악의 존재 앞에 가슴이 떨렸지만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갑득의 도움을 받아 조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한편 설아가 준 보따리 속의 밀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며 그 안에 적힌 반전의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달수가 한양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동안 산골 마을의 설아는 매일 밤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문양이 더욱 붉게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달수에게 무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방안을 훈훈하게 만들 정도였으나 설아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아들은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마을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달수의 존재를 눈치챈 조대감의 수하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산골에서 올라온 약초꾼이 수상한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시장터와 주막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달수는 갑득이 마련해준 비밀 거처에 숨어 지내며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조대감의 정보력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여 달수가 머무는 곳까지 마술을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 없는 칠흑 같은 밤 달수는 거처 뒤편에서 들려오는 칼날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이미 포졸들이 집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달수는 보따리를 품에 넣고 담벼락을 넘어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뒤를 쫓는 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화살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아내를 생각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애쓰던 달수는 문득
노승이 했던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고는 관가로 향하는 대신 평소 정의롭기로 소문난 퇴직한 원로 대신의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으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참고 대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자들을 만나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수를 맞이한 이는 과거 설아의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다 은둔 중이던 이 판서였는데 그는 달수가 내보인 밀서와 설아의 정표를 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달수를 은밀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판서는 조 대감의 악행의 치를 떨던 많은 선비와 관료들이 이미 지하에서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며 달수가 가져온 밀서야말로 조 대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비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 대감이 이를 눈치채고 대대적인 숙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금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이 판서의 집 뒷마당에서 설화의 밀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는데 보름달의 은은한 달빛이 종이에 닿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푸른 글씨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글씨들은 조대감이 나라의 군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병을 기르고 왕실을 찬탈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가문의 복수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중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달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목격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자신이 짊어진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지닌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아내 설아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운명을 견뎌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자 조대감 측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으며 그들은 이 판서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수색하려 했으나 이 판서는 위험 있는 태도로 그들을 물리치며 달수가 안전하게 대궐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단순히 도망치는 약초꾼이 아니라 진실을 운반하는 전령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며 이 판서가 준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갓을 써서 변장한 채 대궐 앞에서 열리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설아에게 반드시 승전보를 전하겠노라 맹세했고 그의 가슴 속 문양도 마치 설아의 것과 공명하듯 은은한 열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조대감이 보낸 비밀 자객들이 달수의 집을 습격하려 했으나 김노인을 중심으로 뭉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마다 불침번을 서며 설아와 시어머니를 철통같이 방어하며 달수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달수의 인덕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단번에 눈치채고 그들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길목마다 함정을 파고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닌 신비한 힘을 이용해 마을 주변의 안개를 자욱하게 깔아 자객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갔습니다. 달수는 한양의 시장터에서 조대감의 수하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조바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조대감에 대한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이 민심을 이용해 대궐 앞에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벌여 임금님의 이목을 끌기로 이 판서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달수는 약초꾼 시절 익힌 험한 길 찾기 능력을 활용해 대궐의 뒷길과 비밀 통로를 파악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퇴로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등 몰라보게 성장한 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달수는 갑득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무사를 빌었는데 늙은 갑득은
달수의 손을 꼭 잡으며 주인의 가문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달수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긴장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품 안의 밀서가 주는 묵직한 신뢰감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한양의 야경은 화려했으나 그 속에 감춰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달수는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결연한 표정으로 촛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수천 명의 백성이 운집한 대궐 앞으로 나아갔고 그곳에는 이미 이 판서가 동원한 유생들과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며 조대감의 퇴진과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군중들 틈에 섞여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는데 조대감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백성들을 위협하자 분노한 백성들의 외침은 더욱 커졌고 대궐 문은 굳게 닫힌 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달수가 품 안에서 황금빛 문양이 새겨진 비단 보따리를 높이 치켜들자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보따리를 비추었고 사람들은 기적 같은 광경에 일제히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은 누각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하여 저 미친놈을 당장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민심은 달수의 편으로 돌아섰고 포졸들조차 신비로운 빛의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당당하게 대궐 정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뒤를 수천 명의 백성이 호위하듯 따르니 그 기세가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듯 장엄하고도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궐 문 앞에 도착하여 커다란 북을 힘차게 두드리며 임금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높이 들었고 그 목소리는 성벽을 넘어 궁궐 깊숙한 곳까지 메아리치며 잠자던 정의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혔던 대궐문이 서서히 열리며 임금의 직속 부대인 금군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임금님은 이미 이 판서의 비밀 서신을 받고 달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달수는 금군들의 안내를 받아 궁궐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이 판서가 매복시켜둔 병사들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어 그 자리에서 포박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달수는 수많은 신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설화의 밀서와 인장을 바쳤으며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하고도 명확하게 가문의 진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임금님은 달수가 바친 밀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조대감의 배신과 설화 가문의 억울함에 크게 노하여 즉석에서 조대감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 일당을 모두 옥에 가두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설화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반역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달수에게는 정직한 백성으로서 큰 공을 세웠으니 합당한 포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수는 보상보다는 오직 아내의 이름이 맑아졌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며 궁궐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도성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조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영혼의 넋을 기리는 제사가 도성 곳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달수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귀한 약재와 보물들을 마다하고 오직 아내의 가문을 증명하는 복권 교지만을 소중히 챙겨 서둘러 고향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한양의 떠들썩한 영광보다 아내와 어머니가 기다리는 소박한 초가집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기에 그는 이 판서와 갑득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금 남쪽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에 올랐습니다. 달수가 돌아오는 길은 떠날 때와 달리 가벼운 발걸음이었으며 길가에 핀 꽃들도 그를 축하하듯 더욱 화사하게 피어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달수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며 그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치는 약초꾼이 아니라 당당한 한 가문의 구원자로서 고향으로 향했으며 그의 품 안에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줄 기쁜 소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산과 들을 지나며 달수는 아내와 함께 보낼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었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달수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고 그는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달수를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 나와 그를 환영했으며 설아와 시어머니도 대문 밖까지 마중 나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달수는 설아의 손을 잡으며 여보, 이제 다 끝났소. 당신의 가문도 당신의 이름도 모두 깨끗해졌소라고 외쳤고 설아는 달수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기쁨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가 열렸고 임금님이 내려주신 귀한 음식과 술이 넘쳐나며 고요했던 마을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설아는 처음으로 가리개 없이 사람들 앞에 섰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한 모습에 어깨를 으쓱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고 김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달수와 설아의 앞날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는 달수의 정직함과 용기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이 영광에 취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예전처럼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으며 설아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사랑했던 진정한 달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고 가슴의 문양은 이제 고통의 증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을 연결해주는 빛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산골 마을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투명했으며 달순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처럼 오래도록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달수가 한양에서 가져온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을 뒤덮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손을 놓고 마을 어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품에 소중히 간직해온 국왕의 교지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위엄 있는 자태에 마을 사람들은 절로 고개를 숙이며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달수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기다려준 이웃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넸고 그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보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겪었을 험난한 여정을 짐작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야 마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멍석이 깔리고 마을 어른들이 자리를 잡아 달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달수는 가장 먼저 설아와 어머니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고 그녀들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달수의 어머니는 장한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연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가졌던 짧은 의심과 편견을 반성하며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사람들을 정돈시킨 뒤 달수에게 임금님의 뜻을 마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히라고 명하셨습니다. 달수는 품 안에서 황금색 비단에 쌓인 교지를 꺼내어 높이 들었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내리비친 햇살이 교지를 비추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달수의 입술에 집중했으며 고요한 마을 광장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달수의 힘찬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지에는 설화 가문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충신이었음이 증명되었으니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고 가문의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지가 낭독되는 내내 설아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으며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사실은 고귀한 충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지난날의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노인은 허어 웃으며 이제야 가짜 소문들이 물러가고 진실의 밝은 빛이 이 마을을 비추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마을의 분위기를 밝게 전환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대감과 결탁하여 달순애를 괴롭혔던 박 씨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이미 주인이 떠난 듯 쓸쓸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남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짐을 싸서 야반도 주하려다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광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처와 아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준 탐욕과 시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그들을 증오하기보다는 가엾게 여기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뜻을 전하며 그들이 마을을 떠나 조용히 자숙하며 살기를 권유했습니다. 박 씨 일가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 몇 개만을 챙겨 정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유배 가듯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누구 하나 배웅하는 이 없었으며 이는 욕심을 부려 남을 해하려 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자리는 이제 비워졌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정화된 듯한 상쾌함을 느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보살피기로 다짐했습니다. 달수는 박 씨의 집터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원망을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큰 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고을 사또가 다시 마을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달수와 설화에게 사과를 전하며 임금님이 하사하신 추가적인 포상물들을 전달했습니다. 사또는 과거 자신의 경솔했던 수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민관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관원들이 가져온 비단과 곡식들은 달수의 작은 마당에 가득 쌓였지만 달수는 이를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복은 저 혼자 얻은 것이 아니라 험난한 시간을 함께 견뎌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라는 달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은 축제의 준비로 활기가 넘쳤는데 아낙네들은 가마솥을 걸어 고기를 삶고 남정네들은 평상을 수리하며 잔치 마당을 꾸몄습니다. 설아는 이제 신분을 숨긴 채 방 안에만 머물던 수줍은 여인이 아니라 마을의 큰 어른들을 대접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안주인으로서의 위엄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던 문양은 이제 더 이상 붉게 타오르지 않고 은은한 진주색 빛을 내며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장식이 되었습니다. 달수는 지게를 벗어 던지고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힘을 쓰며 집안의 낡은 지붕을 고치고 담장을 새로 쌓는 등 집을 단장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달수의 낡은 초가집을 수리하기 시작하자
쓰러져 가던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바뀌었고 구멍난 지붕은 깨끗한 짚으로 다시 엮어졌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던 방에는 따뜻한 온돌이 새로 깔리고 삐걱거리던 대문은 튼튼한 나무 판자로 교체되어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이웃들의 도움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돕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진정한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설아는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고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광장에는 거대한 잔치상이 차려졌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 앉아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풍악 소리가 마을 너머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달수와 설아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하는 춤판을 벌였습니다. 달수의 어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요하기만 했던 산골 마을이 이토록 들썩거린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이 잔치는 마을 역사의 길이 남을 화합의 장으로 기억될 만큼 성대하고 따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달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약초꾼이었지만 정직을 지키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을 때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해하려 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만드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말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는 시기 질투 대신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약속하며 술잔을 높이 들어 건배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달수와 설아는 정돈된 마당에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침묵을 즐겼습니다. 낮에 소라남은 사라지고 오직 풀벌레 소리와 시냇물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를 위해 그 험한 한양길을 다녀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의 이름은 이미 내 가슴 속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새겨져 있었소라고 화답하며 애틋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보석 중 일부를 처분하여 마을에 공동 창고를 짓고 흉년이 들 때마다 백성들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곡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는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해지지 않았으며 예전처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길을 쓸고 우물을 정비하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진정한 부귀 영화란 재물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달순의 집을 시샘하는 소문 대신 그들의 선행을 칭송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으며 이는 마을 전체를 밝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화 또한 마을 여인들에게 자신이 아는 자수기술과 학식을 가르치며 마을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아이들에게는 예절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은 마을 처녀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산골의 진주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으며 그녀의 집에는 늘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이들로 붐볐습니다.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었고 그녀는 이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사랑받는 아내로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젖혔습니다.
집안은 매일같이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곳은 마을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며 평화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는데 달수의 제안으로 심은 감나무들이 쑥쑥 자라 가을이면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마을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달수의 공적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으나 달수는 이를 쑥스러워하며 매일 아침 그 주변의 잡초를 뽑으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박 씨가 떠난 폐허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밭과 정자가 세워져 마을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더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어 갔습니다. 달수와 설아의 집 뒷산에는 달수가 처음 그녀를 발견했던 동굴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은 두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추억의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가끔 그 동굴을 찾아가 처음 설아를 보았을 때의 떨림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럴 때마다 산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산에서 캐오는 약초들도 이제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정성의 결과물로 쓰였으며 달수의 약초방은 늘 아픈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얻은 평화는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했으며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와 마을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하자 달순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눈사람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눈밭을 굴렀습니다. 설아는 화로 앞에 앉아 달수의 해진 옷을 기우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고 달수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구우며 아내와 어머니를 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위협받던 비밀의 보따리가 이제는 가족의 안락함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마을은 온통 순백의 평온함 속에 잠겨 깊은 휴식을 취하는 듯 보였습니다. 달수는 가끔 한양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판서와 갑득에게 편지를 보내 마을의 소식을 전했으며 그들도 달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늙은 갑득은 이제 궁궐의 관리를 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와 설아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진 세상에서 그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었으며 이는 온 나라에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달수의 인생 역전은 단순한 재물의 획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정의를 바로 세운 진정한 승리였으며 이는 모든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하강곡선을 그리며 차분하게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수와 설아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가는 술처럼 향긋하고 진해졌으며 그들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밤을 지키는 등대처럼 언제나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악인이 떠난 자리에 사랑과 용서가 채워진 이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고 평온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함께 맞이할 더 큰 기쁨을 기다리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수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커다란 달집을 태우며 마을의 영원한 안녕과 모든 가정의 평화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재가 되어 흩어졌고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하나가 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녀의 미소는 보름달보다
더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흐르고 있으며 그 결말은 모두가 바라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침표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게 만드는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고 달수와 설화의 초가집 앞마당에 심었던 감나무는 이제 제법 굵직한 밑동을 자랑하며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여유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모두 달수 부부가 보여준 진심 어린 선행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산골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차가웠으나 달순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온기는 온 마을을 감싸 안는 듯 항상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는 약초꾼이 아니었으나 그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 산에 오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낡은 무명옷을 입고 이웃의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도왔으며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진정한 부귀영화란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게에는 이제 무거운 근심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캔 귀한 약초들과 산새들의 지저귀는 노래소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한양의 명문가 여인이 아닌 산골 마을의 지혜로운 안주인으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치고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새겨졌던 신비로운 황금빛 문양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옅어졌으나 대신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품어 안는 자애로운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며 마을의 문화적인 기틀을 닦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보석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달수의 노모는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으며 매일 아침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받으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손주 같은 마을 아이들에게 아들이 산에서 선녀를 구해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는데 그 목소리는 구슬픈 옛 노래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달순의 집 마당은 늘 웃음소리와 따뜻한 정담이 끊이지 않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박씨 일가가 떠난 이후로 몰라보게 밝아졌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훈훈한 풍속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평화를 보며 이제야 죽어도 한이 없겠다며 허허 웃으셨고 달수는 그런 노인을 친아버지처럼 모시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지인이 찾아와도 경계하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이는 달수 부부가 심어놓은 선한 영향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 마을 곳곳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일 때 달순의 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성대한 수확제를 열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치하했습니다. 달수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밭에서 거둔 풍성한 곡식들을 마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도 남은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상생의 미덕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설화는 직접 빚은 향기로운 술과 정갈한 음식들을 내어놓으며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밤늦도록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달수와 설화가 처음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그 첫날 밤의 충격적인 비밀은 이제 두 사람만이 간직한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으며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로 승화되었습니다.
달수는 가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녀의 옷고름을 풀며 놀랐던 그 순간을 회상하며 지탈은 미소를 지었고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들에게 그 문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하늘의 선물이었기에 그들은 그 기억을 영원히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험담이나 근거 없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며 아낙네들은 서로의 집안 경사를 축하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기뻐하며 맑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달수는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정자를 세워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면 볕이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자에 앉아 달수가 한양에서 가져온 무용담을 100번도 더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며 정직한 삶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면 달수네 집 굴뚝에서는 하루 종일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에서는 고구마 익는 냄새와 차 우려내는 향기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겨울밤을 장식했습니다. 달수는 아내와 함께 화로 앞에 앉아 내년 봄에 심을 씨앗들을 고르고 낡은 농기구들을 수선하며 다가올 새 계절을 준비하는 소박한 즐거움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포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무언의 위로를 건넸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 하나로 합쳐져 따뜻한 사랑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달수는 가끔 한양에서 보내온 이판서의 편지를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했지만 그는 결코 한양의 화려한 관직을 탐내지 않고 오직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지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그의 겸손함을 높이 사서 여러 번 부르셨으나 달수는 저는 산골의 약초꾼으로 남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아 역시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소박한 무명옷이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남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현모양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수를 닮아 모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났으며 마을의 미래는 밝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교육보다 몸소 보여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아이들에게 약초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 산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설아는 글자를 가르치는 대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수 부부를 보며 꿈을 키웠고 훗날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마을을 이끌어갈 때 달수가 세운 정직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며 대대로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깊은 밤 달수는 잠든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깨닫고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의 별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의 고통과 한양에서의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평화를 위한 필연적인 길이었음을 이해하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밤바람은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편안히 잠들라는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따뜻한 국밥을 차려냈고 달수는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성찬으로 여기며 복스럽게 먹는 모습으로 아내의 정성에 보답했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화려한 산의 진미는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가장 귀한 양념이 더해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하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놓기도 전에 배가 부르다며
기분 좋은 농담을 던지셨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퍼져나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순의 집에 큰 경사가 생기거나 작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대문을 두드렸고 달수 부부는 언제나 따뜻한 차와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마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살림이 막막하여 찾아왔을 때 달수는 자신이 아끼던 귀한 약초를 내어주며 미천을 마련해 주었고 설하는 혼수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한 가정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 마을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달순의 집은 그 유대감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달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설아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마을길을 산책하며 지나온 세월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직이라는 등불이 있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서로의 눈빛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늙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진해지는 오래된 술과 같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달수는 아내와 함께 자신이 설아를 처음 발견했던 그 깊은 산속 동굴을 오랜만에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산길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친숙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핀 진달래꽃은 분홍빛 미소로 그들을 환영했고 동굴 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은 여전히 시원하고 달콤한 맛으로 그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달수는 설아가 누워 있었던 그 바위 위에 잠시 앉아 그때의 떨림을 추억하며 아내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고 설아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동굴 근처에 자그마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연인정이라지요. 마을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장소로 기증했으며 그곳은 곧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정자 기둥의 정직한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진실한 사랑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글귀를 정성껏 새겨 넣어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이름 모를 들꽃들도 그들의 뒷모습을 축복하듯 살랑살랑 고개를 흔들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봄꽃 향기로 가득 차오르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달수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큰 잔치를 준비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혜를 마을 공동체에 헌납하고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혀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사람 사이의 도리와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달수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성자로 추앙했습니다. 설아 역시 남편의 뜻을 따라 자신이 가진 모든 비단과 폐물을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내어놓으며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배려하는 고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잦아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산골 마을의 등불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달순의 집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만이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수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인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기절초풍할 놀라움도 가파른 인생 역전의 조바심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안식만이 가득 차올라 그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설아의 고른 숨소리와 달수의 편안한 잠이 어우러져 더없이 안온하게 느껴졌으며
벽에 걸린 낡은 약초지게는 그간의 고단한 사연을 모두 내려놓은 채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의 놀라움으로 시작된 그들의 기막힌 인생 여정은 결국 정직과 사랑이라는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도 달수와 설아가 누렸던 그 깊은 평화와 안식을 함께 나누며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꿈속에서 그들이 거닐었던 저 아름다운 산골 마을의 숲길을 함께 걸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지만 그 어둠은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내일의 밝은 해를 기다리는 포근한 이불처럼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달수와 설아의 이야기는 이제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별이 되어 밤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이야기의 여운을 느끼며 달콤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라며 제 목소리도 이제 여러분의 꿈속으로 조용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달수와 같은 정직함과 설아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중한 진실이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역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머리맡에 행운의 여신이 머물기를 빌며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아늑한 휴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방 안까지 가득 차오르고 달빛이 여러분의 베개머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이 밤에 부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라며 이제 조용히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